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아시아의 개항과 국민국가 건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라고 하는 곳은요, 네, 세 개의 나라가 있는 곳이죠, 국가가. 첫 번째가, 네, 중국이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 나라는, 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고, 그 당시에 국고가, 네, 조선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주로 여기선 조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일본이 되겠죠. 동아시아 하면은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 대한민국, 일본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까지 이제 포함을 해야겠죠. 네,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과 남한으로 분열이 되어 있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네, 통상 조선이라고 부를게요. 자, 동아시아 3국의 개항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시아 3국도 가만히 두진 않았길 서양의 열강들이 특히 영국이요.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프랑스, 그 다음에 뭐 미국 보면요. 식민지 쟁탈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도 다 장악을 했고, 아프리카 지역도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인도 지역도 방금 어제 배웠듯이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이집트가 대표적이겠다, 그치? 그리고 어디까지? 네, 지금 동남아시아까지 다 장악을 했었죠. 동남아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서양 열강의 세력들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텐데, 동남아까지 장악을 했는데 동아시아라고 장악을 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예, 동아시아까지 네, 점령하려 옵니다. 그 내용을 좀 배워볼게요. 자, 먼저 청나라입니다. 지금 당시에 중국은 청나라였죠? 이 청나라는요, 유럽 상인에게 광저우 한 곳만 개항을 했대요. 이 청나라라고 하는 건 빨간 색깔로 표현을 할게요. 주로 이 애들의 사상이 약간 빨간색 느낌이니까. 자, 유럽 상인에게 광저우 한 곳에만 개항을 했어요. 이 광저우라고 하는 지역을요, 옆으로 잠깐 넘어가서 볼게요. 옆 페이지 보시면은 네, 중국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국 지도에서도 이쪽 아래쪽이에요. 이 광저우 한 곳만 개항을 해서 여기에만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게끔 한 겁니다.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게끔 했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누구를 통해서만 통행을 할 수 있어요? 네, 공행이라고 하는 세력만 통해서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광저우에서 들어왔는데 광저우라고 하는 그 항구에 들어와서 막 무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행이라고 하는 상인들을 통해서만 무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빈이가 팔러 들어왔어. 아, 광저우에 드디어 도착했다. 이제 물품을 팔 수 있겠지? 민정이한테 팔려고 하는데 이 민정이한테 팔 수가 없어. 왜냐면 민정이는 공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공행이라고 하는 가람이한테 팔아야 되는 거지. 선생님 언니랑 동생 이름인데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이 공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교육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겠죠. 왜냐면 그냥 들어와서 상인한테 막 팔면 좋은데 공행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은요, 청과의 무역에 대한 이 적자가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약간 이 청나라는요, 그 당시에 다른 나라랑 교역할 필요성이 없었대. 그만큼 자기들끼리 자급자족이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었고, 그리고 약간 조금 보수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뭘 팔고 싶은데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청나라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애들의 모습에서. 그래서 이 영국은요, 이게 무역 적자가 계속되니까, 그러니까 적자라고 하는 거는 무역에 관련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뭘 팔기 시작해? 인도에서 나는 아편을 몰래 이 청나라에게 판매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청나라에서는요, 자꾸 관리며 학생들이며 그 많은 심지어 군인들까지 다 아편을 하고 막 마약을 하면서 다 해롱해롱 거리니까 이걸 보고 청나라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이 아편 자체를 합법화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이 아편을 그냥 우리나라 재배해가지고 하는 대신에 군인들은 못하게 할 것인가, 관료들하고 군인들은 못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이 아편을 들여오지 말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청나라의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은 이 엄금, 그러니까 이 아편을 다 단속해버리는 정책, 없애버리는 정책을 펼칩니다. 단속을 하게 되고요. 영국이랑 부딪히게 되었겠지. 결국에는 영국은 이런 모습을 보고 제1차 아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 제1차 아편 전쟁. 이 아편 전쟁의 배경을 그럼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배경이 뭐야? 네.
이렇게 광저우 한 곳만 개항을 했고 공인을 통해서만 교역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아편을 몰래 팔다가 결국에는 엄금 정책을 펼쳤고 단속을 하니까 뿔이 나가지고 일으킨 게 아편 전쟁입니다. 근데 당연히 누가 이겼겠어요? 네, 서양 열강들이 이길 수밖에 없죠. 특히 영국이 이길 수밖에 없었겠죠. 영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지.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강국이었는데 함대로는요. 해군력으로는 영국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막강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해군력에서는요. 그래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잘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웃긴 게 지금 영국이 이 중국에 넘어오면서 지금 보시면 지금 서양 이 세력인 영국 자체가 식민지로 만든 곳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자, 이집트 먼저 장악을 했지. 그치? 그리고 뉴질랜드며 호주며 지금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넘어온 거야? 인도까지 넘어온 겁니다. 인도까지 넘어왔다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네, 중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만한 진짜 그만큼의 강력했던 나라가 영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보세요. 자, 영국이라고 하는 데는 제1차 아편 전쟁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이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는데 이 내용은 좀 이따 옆에 가서 자세하게 같이 볼게요. 어쨌든 난징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항구를 개방을 합니다. 한 개에서 광저우 한 곳에서 5개, 총 5개로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영국은요, 이게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편을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해소되지 않아. 그 당시에 영국산 면직물이 우리 면티 입잖아요. 면 티셔츠 이 면직물이요. 좀 이렇게 청나라에서 잘 팔리기 원했는데 이 청나라 면직물이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이 자기들 것만 입고 뭐 굳이 무역을 할 필요성을 또 못 느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영국이 계속 또 적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꼬시냐면은 이번에 프랑스를 꼬셔요. 프랑스를 꼬셔가지고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켜요. 이 프랑스를 또 어떻게 꼬시냐면은 이 선교 활동 너네 하고 싶잖아. 이 크리스트교. 그래서 이 조장을 해가지고 이 프랑스 선교사를 이 중국이 또 죽이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 니네가 감히 죽여? 우리 크리스트교 전파하러 간 이 선교사를 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프랑스 함대를 같이 들고 오는 게 영국이죠. 그래서 아편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함락해요? 네, 수도인 베이징이 함락이 되죠. 그래서 또 무슨 조약? 네,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 이 2가지 조약을 또 맺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이에요. 이따 한꺼번에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은 네,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 자, 일본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 당시 에도 막부였어요. 이 일본 자체는 뭐 딱히 선생님이 다시 정리 안 해드려도 괜찮죠. 뭐 나라 시대 해가지고 뭐 헤이조쿄 뭐 헤이안쿄 해가지고 막 나온 거. 네, 어쨌든 간에 이 에도 막부 시기, 막부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무사 정권입니다. 이 무사들, 그러니까 장군들이 다스리던 시기를 얘기해요. 천황은 있고 그 밑에 장군들, 지금 현재 총리가 다스리지만 이 당시엔 장군들이 다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의 에도 막부는요, 서양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고 나가사키에만 네덜란드 상인들과의 그런 제한적인 교역을 했었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광저우에서 공행을 통해서만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나가사키라고 하는 지역에서 네덜란드와 제한적으로 무역했어요. 나가사키 지역 옆에 이제 가시면 여기 있어요. 이 나가사키에서 누구만? 네, 네덜란드 상인만 가능했다고. 네덜란드 상인만 네, 가능했고 들어오는 게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하고만 교역을 했었고 또 제한적으로 이 청나라랑도 교역을 했었어요. 이 청나라한테는요. 제한적으로 했었고 어쨌든 간에 네, 심패라고 하는 거 뭐 발급하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네, 청나라하고는 제한적으로 했고 네덜란드 상인들하고는 굉장히 교역을 많이 했죠. 서양 세력으로는 네덜란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막 난학이라고 하는 것도 꼽히웠었지.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다시 넘어오면 나가사키에서만 네덜란드와의 제한적 교역을 허용해 왔는데 이런 왕에 누가 들어와요? 네, 미국이 들어오는 거죠. 미국이 페리함대 들이밀면서 무력 시위 벌입니다. 그러니까 에도막부가 이 굴복하면서 미일 화친 조약 체결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미일수호 통상조약 체결하는 겁니다. 추가로 한국 개항하고 다 열어버리고 메이지 유신 시작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메이지 유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조선에서는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 서양 세력들이.
조선에서는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내세워요. 그치? 막 싫다고 하잖아. 그러나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선 이후에는요. 통상 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개항을 요구해요. 이건 운요 사건이었지? 운요 사건.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거 다시 한 번만 옆에다 정리해드릴게요. 얘들아.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검정 색깔로 써드리겠습니다. 눈이 아프니까. 자, 청나라, 중국입니다. 자, 중국은 청이죠. 청나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순서대로 쓸게요. 위치상으로 순서대로. 자, 조선, 아이고. 자, 조선, 대한민국이죠. 그 다음에 여긴 일본. 자, 그 다음에 일본이 그 당시 에도막부잖아. 그치? 에도막부. 자, 중국은요, 첫 번째, 1차 아편전쟁이에요. 1차 아편전쟁. 따라 적으시길 바랍니다. 1차 아편, 전쟁입니다. 1차 아편 전쟁이 있었고 1차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체결된 게 난징 조약이죠. 자, 그 다음에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요. 2차 아편 전쟁. 그리고 나서 조약이 체결된 게 텐진 조약하고 베이징 조약이에요. 베이징 조약 다른 말로 북경 조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북경. 자, 그 다음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누구의 침략이야 지금? 중국은요 누구의 침략이었어? 네, 첫 번째 여기가 영국이었지. 여기는 영국과 프랑스였죠. 조선은요, 네, 일본입니다. 자, 일본에 뭐가 지금 침입해 오는 거야? 네, 함대 이름이 운요호라고 했었죠. 운요호 사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지금 쳐들어오는 거야? 네, 지금도 일본은 이 나라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죠. 네, 왜냐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했기 때문이죠. 2차 세계대전에서. 자, 미국으로 통해가지고 페리 함대 들어오죠. 그치? 페리 함대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미일 화친 조약 체결하죠. 그리고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체결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정리 끝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영국이라고 하는 곳은요, 동인도 회사를 성립해 있었지, 인도에다가. 그치? 그래서 이 청나라 공행하고 같이 원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편무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둘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공행을 통해서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세기에 삼강무역으로 도래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편을 가지고 하는 거지. 빨간색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인도산 아편을 누구한테 갖다 파는 거야? 네. 지금 청나라한테 갖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은이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청의 다량의 은이 국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편을 그만큼 사가니까. 그치? 이게 지금 보시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도가 지금 누구의 지배지야? 영국의 지배지예요. 그치? 그러니까 인도가 이 청나라한테 보내는 것 자체도 뭐야? 네, 영국이 청나라한테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도가 이미 누구 거니까, 영국 거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인도한테 면직물을 사라고 막 어거지로 지금 밀어 넣고 있는 와중에 인도에서 뭘 가져오는 거야? 면직 샀으니까 돈 내놔, 은 내놔, 해가지고 은 가져오는 거고요. 인도산 아편을 갖다 누구한테 파는 거야? 네, 청나라한테 파니까 청나라는 이 아편을 사는 대가로 은 갖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나라에서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차, 비단 도저히 가져가야 되니까 그만큼 또 은을 여기다 주는 건데, 문제는 왜 이렇게 주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청나라에 들어오는 이 수입이, 그러니까 은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설명할게요. 빨리 설명하면은, 자, 영국의 식민지가 인도잖아. 그치? 인도에서 아편을 주는 거, 청나라한테 아편 주는 거 자체가 영국에서
청나라한테 아편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는 이 아편 사기 위해서 은을 그만큼 인도한테 많이 주는데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주는 거야? 영국한테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인도 자체도요. 이 식민지이긴 하지만 주로 영국한테서 뭘 사냐면 면직물을 사야 돼. 그냥 사야만 해. 그냥 밀어 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은을 갖다 줘야 돼. 그래서 영국은요. 이 은이 두 개가 다 영국 거야 지금.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나라한테 가가지고 뭘 사오냐면 차를 사올 수밖에 없고 비단 사올 수밖에 없고 도자기 사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 당시에 영국에서 유럽 일대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명품들이 차, 비단, 도자기였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거 없이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은을 이 두 가지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이 은이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청나라로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편과 면직물에도 불구하고 은이 청으로 많이 가져가니까 2차 아편 전쟁이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여기 짧게 보겠습니다. 개항 이후에는요, 동아시아에서는 조공질서 대신에, 원래 조공책봉 관계였잖아. 이 조공책봉 관계 대신에 근대적인 조약이 체결되어서 근대적 조약 질서가 형성됩니다. 조공책봉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조약 질서입니다. 서양 세력이 빠르게 침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동아시아 3국은 국민국가 건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합니다. 동아시아 3국은요, 왕과 소수 지배층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군주제가 점차 한계를 드러내니까 정치체제를 개혁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무엇을 만들어? 의회 만들어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또 헌법도 제정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옆에 보시면 입헌군주제가 많이 꽃피우게 되죠. 또한 서양의 과학기술과 상공업 등 발달한 근대 문물을 수용해 나가기도 합니다. 옆에 보시면 국민국가 건설 노력이라고 해가지고 정치체제가 입헌군주제 또는 공화제인데 그 당시 입헌군주제를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하신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의회 개설 운동이 일어나고 헌법 제정 노력이 일어나고 근대 문물 수용도 일어나게 되는 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거 중국 거, 일본 거, 그 다음에 조선 거 다시 한번 역사 들어가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방금 배운 내용은. 자, 불평등 조약과 계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더 중요해가지고. 자,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평등하지 않는 조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 조약은 국가 간에 서로 대등하게 혜택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간단하게 일단 보시면 자,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산에 2개의 항구를 개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강화도에서 맺었기 때문에 이 강화도 조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원산, 인천, 부산 이렇게 3군데의 항구가 개방이 되고요. 해안 측량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해변, 이 해변 일대, 이쪽 해변 일대를요. 다 일본이 측량할 수 있는 거, 해안에 무엇이 사는지 다 조사하는 거를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일본의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치외법권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 우리나라에서 영국 상인하고 우리나라 상인하고 싸움이 벌어지면요, 당연히 우리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봐봐. 자, 조선 상인하고, 영국 상인하고, 일본 상인으로 해야겠구나. 일본이니까. 일본 상인하고 싸움이 벌어진다, 얘들아. 싸움이 벌어지면 당연히 이 조선 땅에서 일어났으니까 조선 땅이니까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 조선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 상인에 대한 그 처벌은 일본 재판관이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리하다는 불평등 조약의 대표적인 내용이 이 부분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난징 조약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광저우 하나였고 이 광저우에서 심지어 누구만? 공행으로만 통상이 가능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상하이 등 5개 항구 개항해라. 자, 광저우 빼고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이렇게 5개, 총 5개 항구가 개항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게 난징조약. 이거는 몇 차 전쟁으로 인해서 그랬지? 1차 아편 전쟁의 결과죠. 자, 그리고 영국에게 홍콩 할양하라고 되어 있죠. 이 홍콩 문제 지금도 좀 중요합니다. 자, 공행 폐지시켜라. 우리 그냥 자유롭게 무역하고 싶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제한된 무역이었으니까. 영사재판권 여기도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협정관세라고 하는 거는 서로 상이하의 관세를 매기는 건데 여기 좀 보시면은 관세를 올리려면 조약을 맺은 상대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세가 협정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대 나라, 영국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관세 자주권을 잃는다는 말과 똑같이 일맥상통합니다. 자, 미일 화친 조약도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시모다 하코다테 2개 한국 개방합니다. 이번엔 최애국 대우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강화도 조약에서 우리나라의 강화도 조약에서 가장 좋은 법이 뭐냐면 영사재판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영사재판권을 이 미일 화친 조약에서 이 최애국 대우라고 하는 조항이 있으면은 이 가장 그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었을 때 일본이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었을 때 영사재판관이 굉장히 좋아 보이면 이게 그대로 여기에 적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네들이 모여서 상의하지 않아도 이 최애국 대우라고 하는 조항만 있으면은 그 나라가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었을 때 가장 좋은 그런 조항이 자연스럽게 이 미국의 조항에 추가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사재판권 이렇게 추가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추가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불리한 조항, 불평등 조약의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네, 별표 표시합니다. 협정관세 표시. 자, 다시 말해서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기 미일 수호 통상조약까지 같이 보고 갈까요? 자, 미일 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나가사키 등 4개 항구 추가 개방하고요. 영사재판권 들어가네요. 협정관세 들어가네요. 지금 불평등 조약의 3개의 조항이 다 미일 화친조약,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치해법권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하고 아까 말했지? 네, 일본하고 상인들이 싸웠는데 조선 땅에서 싸웠는데 이 일본 상인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 일본 재판관이 온다고요. 네, 지금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현재 거주한 나라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권리인을 얘기합니다. 주재국에서 자신의 국민들을 재판하러 오는 거. 협정관세 방금 말했죠. 협정관세 관세 올리려면은 상대방 나라의 허락받는 거. 최애국 대우라고 하는 거는요. 그 나라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 조약이 그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거야. 플러스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 톡톡 한번 보시겠어요? 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난징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어떤 영국인이 청나라 사람을 다치게 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영국인들은 어느 나라의 법률을 따라 처벌받는 거라고? 근데 당연히 영국이라고요. 이게 지금 치해법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이 좀 길어졌네요. 얼른 그 활동지 푸시고 네, 가져오시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